이 루펄몬이라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는 엔싱크나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똑같았어요. 사실 저스틴이랑 크리스 같은 멤버들은 처음 정산받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하거든요. 이때 멤버들이 얼마나 순수했냐면은 처음에 인당 1만 달러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만져본 적이 없어서 와 짱이다 이랬대요. 근데 제이씨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고, 너네 옛날에 알바 뛸 때로 연봉이 2만 달러였는데 엔싱크가 무슨 1만 달러냐 이래서 다들 속았다는 걸 알고요. 이거는 BSB 때랑 똑같이 루펄몬이 여기저기 비용 까고 자기 자신을 그룹의 또 다른 멤버를 집어넣으면서 수익을 더 쪼개는 형식이었어요. 두 그룹의 멤버들이 각자 루한테 이간질을 당해서 서로를 미워했다가 이때를 계기로 절친해진 것 또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엔싱크 1집의 최초 발매 기준 날짜가 97년 5월 26일이었고 이후에 2집의 발매일은 2000년 3월 21일, 거진 3년의 공백이잖아요.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나오려는데 루펄먼이 엔싱크 이름은 내 거라면서 태클을 거는 등 이때 소송과 합의가 공백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그룹의 운명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매니지먼트 계약만이 아니고 음반 계약마저 전부 파기됐다는 걸 의미해서 음반사도 바꿔서 다시 계약해야 했고요. 거기에 엔싱크는 하나의 자극제가 더 생겼는데, 이 아수라장에서 먼저 빠져나와 앨범을 낸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결과물이 발매 첫 주에만 113만 장을 팔아제끼면서 역대 첫 주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어요. 멤버들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앨범을 만든 제작자들은 이 기록을 엄청 신경 썼다죠. 언론에서는 엔싱크는 얼마나 팔까 이런 얘기들을 막 했고, 사실 두 그룹의 성향 차이는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독립 이후의 BSB 앨범은 평소랑 비슷하게 남들한테 우리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티내지 않고 우직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반대로 엔싱크는 내가 돌아왔다, 우리 독립했다 티를 내고 막 다니는 거죠. 결론적으로 루펄먼을 엔싱크가 벗어난 거는 신의 한 수였는데, 바뀐 음반사 자이브는 앨범의 멤버들의 자유도를 완전히 보장했고요. 당시 프로듀서 중 한 명이었던 알렉스 글렉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제작 과정도 더 이상 누군가한테 휘둘리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하는 식으로 변했다고. 이 앨범부터 멤버들 제이스랑 저스틴이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게 크레딧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거는 저스틴의 알이 점점 깨지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은 앨범 이름부터 대놓고 야 이제 자유다 라고 짓습니다. 앨범 이름이 No Strings Attached, 우리한텐 이제 줄이 안 달려 있고요. 그리고 2집 발매 전에 선발매된 싱글의 이름은 Bye Bye Bye, 뮤비의 도입부는 줄이 잘리는 꼭두각시. 이 곡을 작곡한 스웨덴의 안드레스 칼슨은 이 곡을 두고 99년에 빌보드 1위를 했던 데스티니 차일드의 빌스에 영감을 받아서 뭔가 우리식으로 만들어보려 한 결과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동시대 영국 보이밴드 5한테 갔다가 5가 우리는 랩하고 싶다면서 이거를 거절하고 그게 엔싱크한테 간 거래요. 결론적으로는 빌스와 아예 다른 노래가 되었죠. 그리고 특유의 주먹을 위로 흔드는 동작은 1968년 올림픽에서 미국의 두 흑인 선수가 국가 연주 때 주먹을 불끈 들어올린 검은 장갑 퍼포먼스에서 따온 거라고. 이런 조그만 영감들이 모여가지고 엔싱크의 시그니처곡, 시그니처 무브가 탄생을 하는 건데요. 바이바이바이는 빌보드 최고 순위 4위를 비롯해 엔싱크의 성공적인 컴백을 알리면서 2집의 기대감을 고조시켜요. 엔싱크는 2집에서 1집의 성공을 견인한 맥스 마틴을 포함해 테디 라일리 그리고 리차드 막스 등의 올스타 지원진을 다 데려왔죠. 근데 이 세 명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각자의 장르가 너무 다르잖아요. 맥스 마틴은 팝, 테디 라일리는 뉴잭 스윙, 그리고 리차드 막스는 발라드. 이런 요소들은 자칫하면 엔싱크의 앨범을 조잡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나 잘만 소화되면은 엔싱크로 하여금 알을 완전히 깨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느냐? 한번 음악으로 확인해 볼까요? She was my once in a
이 앨범은 발매 첫날에 120만 장을 팔면서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1주차 판매 기록을 경신합니다. 1주 기록이 아니라 첫날에만 120만 장이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기록이었고요. 발매 일주일 뒤에 판매 기록은 무려 240만 장. 자, 이 기록은 15년이 지나고서야 아델이 338만 장으로 경신하게 돼요. 그만큼 미국 팀팝의 역사에 한획을 그은 앨범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곡이 엔싱크의 화음을 적극적으로 살렸고, 맥스 마틴이 참여한 It's Gonna Be Me는 싱글 차트 1위, 리차드 막스의 This I Promise You 또한 5위에 오르면서 아직도 엔싱크의 대표 발라드로 남아있고요. It's Gonna Be Me 같은 경우는 저스틴이 It's Gonna Be May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꾸준히 그 May라는 인터넷 밈으로 소비가 되기도 했어요. 이 노래에 얽힌 이라도 BSB의 I Want It That Way처럼 저스틴이 처음엔 정직하게 May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맥스 마틴 사단의 프로듀서가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렇게 발음하지 말라고 막 이랬다고 하죠. 딱 감기는 발음인 May 발음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노래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부터 지드래곤은 왜 항상 발음을 저렇게 하지 궁금해했다가 맥스 마틴의 일화를 보고 확 이해를 하게 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BSB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엔싱크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엔싱크는 항상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싱크의 당시 인기는 2001년 슈퍼볼에 에어로스미스랑 같이 출연했다는 말로 설명이 되겠죠. 이후로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3집의 이름은 Celebrity였고요. 이 이름은 멤버들이 자기 어필이 아니고 오히려 유명세를 비꼬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엔싱크는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했습니다. 사실 2집까지만 해도 성공은 어쨌든 맥스 마틴을 비롯한 호와 지원진이 달라붙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잖아요. 롤링스톤즈는 엔싱크의 3집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엔싱크는 수익을 위해서 결성된 그룹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런 분명함은 역설적으로 멤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단순한 돈벌이 가수 이상의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냈다고요. 그룹의 빛과 소금인 저스틴과 제이씨가 수록곡 13곡 중 10곡의 작곡 그리고 8곡의 프로듀싱에 참여하고요. 특히 저스틴은 싱글로 발매되는 3곡을 모두 공동 작곡했어요. 새 앨범에 걸친 저스틴의 성장을 확인해보면은 처음에는 소심하던 소년이 3집 작업 중에는 막 키보드 두들기면서 아 이거 어때?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막 하고 다녔다니까 사람의 능력치가 점점 올라간 거죠. 엔싱크는 이 3집에서 기존의 음악에 힙합과 일렉트로니카 등 여러 조합을 추가로 시도하면서 틴팝의 한계를 벗어나려 했어요. 엔싱크는 부침 이후로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이 앨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엔싱크 앨범이기도 합니다. 당장 첫 번째 싱글이었던 팝을 보셔도 디제잉 소리, 현란한 비트박스 그리고 너리 팝에 걸맞는 레알 미국 춤 이거는 저의 엔싱크 입문곡이었는데 경로는 당연히 지미 뉴트론이었고요. 이 앨범도 발매 뒤 첫 주 판매량이 무려 180만 장이었어요. 그리고 건과 걸프렌드 같은 후속 싱글도 히트했고 엔싱크의 이런 노력은 비평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건의 경우는 저스틴이 원래 마이클 잭슨이 부르고 우리는 피처링 정도로만 나도 좋겠다고 해서 웨이드 롭슨이랑 쓴 곡인데 마이클이 거절해가지고 대신 엔싱크 이름으로 녹음한 곡. 하지만 나중에 마이클이 사실 이 곡으로 아예 너랑 듀엣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스틴이 땅을 쳤다는 뒷이야기가 있죠. 여담으로 마이클은 2001년에 엔싱크의 팝으로 아예 같이 공연도 해요. 이거는 당시 절정이었던 엔싱크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엔싱크가 그 능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또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엔싱크는 이후 2002년 4월 28일까지 열리는 셀러브리티 투어를 마지막으로 휴식기에 돌입합니다. 이것 또한 BSB와 비슷했는데 제가 이전에 BSB 특집에서는 휴식에 관한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한 바 있었잖아요. 엔싱크도 너무 쉴 새 없이 뛰고 팬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팀팝의 전성기도 저물어가고 해서 3집의 판매량도 결과적으로 좀 줄었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음반사가 먼저 조금 쉬려 나오자 하고 말했답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해체가 아니었어요. 멤버들은 다시 모여서 활동할 줄 알았는데 한번 알을 깬 저스틴이 혼자 남겨지니까 막 대폭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 1집 Justified는 1000만 장을 넘게 팔았고 이후로도 내는 앨범마다 대박을 내면서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 되어버려요. 결국 보이밴드 그리고 아이돌의 모습을 벗은 거는 엔싱크가 아닌 저스틴 팀버레이크였고 엔싱크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무한 해체였어요. 저스틴을 제외한 엔싱크의 멤버들은 이후로도 TV에 종종 얼굴을 비추거나 뮤지컬도 하고 도전하고 싶은 일에 마음껏 도전하면서 살곤 했어요. 2019년에 나온 루 펄먼 폭로 다큐멘터리도 전부터 영화 제작을 해오던 랜스 베이스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였고요. 하지만 멤버들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서 종종 함께 모이기도 했고 2013년에는 2분간의 짧은 재결합 퍼포먼스 2018년에는 엘렌쇼에 5명이 출연하면서 팬들이랑 밀당을 오지게 했죠. 그리고 2023년 9월 VMA에서 한 번 더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재결합을 발표하는 겁니다. Video for bye bye bye. Just let me take you to a better place. And baby you can love me. 재결합의 계기로는 이번에 저스틴이 목소리를 출연하는 영화 트롤 밴드 투게더가 보이밴드의 재결합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저스틴이 OST를 작업하다가 이거를 엔싱크 이름으로 녹음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역시 재결합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죠. 엔싱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한 달 전부터 다시 업로드를 시작했고요. 그룹의 차후 계획은 미정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환호하면서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어요. 엔싱크는 빨리 해체한 만큼 화려하던 팀팝의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그룹으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엔싱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볶음맨 렛츠고!